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덕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 꼬마들 보면 말이죠. 아이고 그놈 장군감일세. 아이고 이놈 대통령감일세. 그런 덕담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야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고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대통령감, 대통령감.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떨리는 말입니다. 삼엄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갤럽이 대통령감을 조사를 했습니다. 5년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 조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걸 조사를 하면 민심의 향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의 의미는 없다. 막상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통령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실 시청자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6, 7, 8, 9 나흘 동안이나 공들여서 조사를 했는데요. 차기 대통령감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15%, 오세훈 10%,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4%, 김동연 4%, 이낙연 3%, 이준석 1%. 제가 지금 8명을 얘기했습니다. 8명. 그러니까 이낙연이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1등이더군요. 이재명 15, 1등. 그 다음에 오세훈이 11등.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1등. 보수 쪽에서는 오세훈이 1등.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지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 3등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오세훈 빼고 3등 그룹.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김동연 이 3등 그룹.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처음으로 이 차기 대통령감 제21대 대통령 2027년에 투표로 당선될 수 있는 대통령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을까? 거기에 3등 그룹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포함된 사람들 3등 그룹에 안철수, 홍준표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한 사람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3등 얘기를 했느냐 2015년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똑같이 대통령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2년 전에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1등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원순, 김무성이 동률로 15%로 1등. 지금 이재명처럼. 그 다음에 3등이 문재인 12%. 결국 2년 뒤에 3등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대개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남겨놓고 좀 좁혀지는 거지 2년 때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5년 전 에라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에는 박원순, 김무성 3등이 문재인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열어보니 문재인 당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기 2년 전 2020년 7월 그때 대통령 까물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에서 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낙연 1등,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이낙연 24%, 2등이 이재명 13%, 윤석열 7%.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는 검찰총장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3등, 한참 뒤처져 있는 3등. 2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지사였습니다. 13%. 그리고 압도적인 첫 자리 숫자가 다른 1등은 이낙연 민주당 의원 24%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한참 기세가 좋았죠. 기세가 좋았습니다.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낸 민주당, 180석의 승리를 이끌어낸 민주당.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도 민주당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싸움이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민주당이 오만했었습니다. 조국 사태 겪었지요. 그해 초여름에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떴지요. 윤미향 사태 터졌죠. 그 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렸었지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터졌었지요.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당이 독식을 했었지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판판이 다 미친 집값을 오히려 부추기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었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르니와 민주당의 뭐 지도부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2020년 7월의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직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문이 계속 이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자기 대통령도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코네티컷 대학의 마이클 린치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요. 오만함은 파벌적일 때 가장 치명적이다. 이 집단으로 뭉쳐있을 때 오만함, 그러면 자신감이라고 봐줄 구석도 있겠지만 그게 찢겨있는 상태에서 오만하면 아주 치명적이다. 그러면 오만함이란 뭐냐? 오만함이란 뭐냐? 진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 이게 오만함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징크스라고 하기에는 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3등 그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1등과 2등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이걸 보면은 18대에는 1등 박원순, 1등 김무성, 3등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됐습니다. 19대를 보면은 이낙연 1등, 이재명 2등, 윤석열 3등이었는데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2027년을 앞둔 이번에 물었던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1등, 오세훈 2등, 그 다음에 3등 그룹에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김동연. 그래서 뭐 그게 만약 징크스라고 한다면 이재명, 오세훈한테는 찬스가 오지 않고 대신에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김동연. 여기에서 2027년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방식은 이제 쭉 늘어놓고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우 다채롭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더군요. 지금 뭐 인기가 아이돌 못지않게 치솟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아주 중요한 다크호스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3등 그룹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김동연. 이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은 1% 얻었더군요. 뭐 혹자는 이준석도 그 그룹에 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는 이준석은 거기에 못 끼는 그런 지표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이제 개파가 아니라 진영별로 좀 나눠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오세훈 20%,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이 동률로 9%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는 한동훈이 거의 홍준표하고 동률입니다. 안철수, 홍준표하고 이 한동훈이 똑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이낙연 순서입니다. 자, 이런 차기 대통령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날 청와대를 나서면서 그 분수대 앞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막 이제 문재인을 연호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뭐 묻지요,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상에서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을 뿐 중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도 하고 20대도 하고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19대를 한 다음에 5년을 쉬고 나서 21대에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